구독, 좋아요는 요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원균이 선조의 명령에 어떻게 처신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순신이 한양으로 압송되고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막중한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왜 선조는 원균을 삼도수군 통제사에 앉혔을까요? 선조는 원균이 명령에 복종할 적임자로 판단했던 것이지요. 원균은 이순신이 선조의 공격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선조의 공격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부임하자 공격 불가로 입장이 변했습니다. 원균도 무과에 급제한 무관 출신이고 전투 경험이 많은 군인인데 선조의 공격 명령이 승산 있는 공격인지 무모한 공격인지는 판단할 수 있었지요.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 말이나 무책임하게 떠들었는데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보니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이지요. 아무리 임금의 명령이라도 몰살당할 것이 뻔한데 무모하게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균의 부상포 공격이 지지부진하자 선조는 권율에게 유서를 내려 원균이 출전하지 않으면 군법으로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권율은 원래 문관 출신이었는데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관군을 이끌고 전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1593년 2월에는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알려진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기도 하죠. 그 공로로 도원수로 승진하는데 이때도 계략이 부족하고 겁이 많다는 이유로 대신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선조가 권율의 승진을 강행한 겁니다. 현재의 직제로 보면 삼도수군 통제사 원균이 해군 참모총장이라면 도원수 권율은 육군과 수군의 총대장인 합참의장에 해당하겠지요. 권율은 선조의 명령에 따라 원균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공격을 주장했던 원균이 이순신과 같이 공격 불가라고 말합니다. 원균의 입장 변화에 권율은 당황합니다. 선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순신이 항명죄로 투옥되어 고문까지 받는 상황에서 원균의 공격 불가 의견을 그대로 선조에게 보고하기가 권율은 두려웠을 겁니다. 계략이 부족했던 권율, 겁이 많았던 권율, 더욱이 문신 출신이라 전쟁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권율이지만 진정 백성을 위하고 임금을 위하고 조선을 위해서라면 공격 불가 건의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권율은 항명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며 원균을 군법으로 다스립니다. 삼도수군 통제사 원균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볼기를 친 겁니다. 곤장맞은 삼도수군 통제사, 꼴이 우습게 된 원균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자포자기 심정이었을까요? 뻔히 지는 전투임을 알았지만 무모하게 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항명에서 복종으로 180도 태도를 바꿉니다. 대부분의 수하병사는 몰살당하고 원균 자신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사합니다. 손자병법의 시각에서 원균의 잘못을 따져보겠습니다. 손자병법 3장에 있는 군명, 유소, 불수, 즉 임금의 명령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임금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했습니다. 손자병법 10장에 보면 전도 불승, 주왈 필전, 무전 가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이 공격하라고 명령해도 그 공격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의 공격 명령을 무조건 복종했습니다. 결국 많은 수하병사는 물론 자신까지 전사하였죠. 손자병법 10장에 퇴불피죄라고 쓰여 있습니다. 뒤로 물러설 때는 죄를 피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균은 항명죄를 피하기 위해서 후퇴할 때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과 정반대로 처신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따라야 하는 명령인지 따르지 말아야 하는 명령인지 판단이 쉽지 않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